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오다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많게는 1,000여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기획보도. 오늘은 일본이 자랑하는 아스카 문화의 기원이 백제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지 결정을 위한 축구협회의 실사가 전주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주는 뜨거운 축구 열기가 강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지였던 전주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국내 후보지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실사단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실사단은 개최 후보지 9곳 가운데 어제 수원과 천안에 이어 세 번째로 전주를 찾아 경기장과 훈련장, 숙소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주시는 프리젠테이션에서 명문구단인 전북현대의 홈구장으로서 관중 동원면에서 리그 2위라는 점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러냈고 최근 A매치 3경기에서 4만 관중을 끌어모을 정도로 축구 열기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사단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경기장과 훈련장 시설은 일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활용했던 그런 경기장이어서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데 다소 그 연식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그런 면들이 좀 있거든요. 전주시는 경기장 잔디와 전광판, HD TV 중계에 부족한 조명, 선수 편의시설 등을 116억 원을 들여 2017년 대회 전까지 교체하거나 보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시민과 전북도와 같이 축구협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준비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할 경우 예선리그 같은 조에 편성된 4개 팀이 머물며 최소 6경기에서 9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제적 효과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도시 6곳은 다음 달 4일 국제축구연맹 FIFA의 실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백제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별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최초 또 최대 규모의 사찰은 모두 백제인들의 작품입니다. 일본 고대 국가 형성의 기틀이 바로 백제에서 비롯됐다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이경희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이자 고대 국가 탄생의 출발로 일컬어지는 나라연의 아스카사. 서기 590년대에 지어진 아스카사는 백제인의 주도로 지어졌다는 게 한일 양국 학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각종 기록과 유물에서 확인됐는데 1956년에 아스카사 발굴에서 출토된 기와가 부여에 있는 백제 왕응사의 것과 문양이 같았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백제에서 기술자들을 보내 아스카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現在の天皇陛下もですね、即位の直後に私の体の中には百済の血が混じ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直接言われ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て、日本文化の中にはですね、百済の 인근의 사쿠라이시. 기비케라는 이 저수지가 일본 최초의 국가 사찰인 백제 대사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서기 639년 당시 일본 왕실이 건립한 아스카 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로 확인됐는데 이 역시 백제인들이 지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34대 왕인 조메이 왕이 백제강 옆에 백제궁과 백제사를 지었고 라는 문장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백제인들이 직접 와서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고대 국가 형성의 근거인 대규모 사찰을 백제인이 지은 사실은 백제가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동아시아 문화의 전파와 확산이라는 백제의 위상을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일 공포된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내년 2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 사업 추진지원단이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직제 개정 또는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총리실 등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략산업 선도기업 관계자와 대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112개사를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청년 희망드림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대학생들에게 도내 유망 기업에 취업해 자신의 꿈도 이루고 전라북도의 발전도 견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인 BTL과 관련한 전주문화방송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대해 군산시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땅이라도 파헤치겠다는 입장인데 의혹 해소는커녕 의문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에서 특수공법인 본관추진공법으로 시공했다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준공사진첩에는 굴착기로 땅을 파낸 일반 공법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특수공법으로 시공됐는지 의문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바로 옆 구간의 사진이 잘못 첨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001, 002, 003인데 사진이 003인치가 아니고 001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폴더상이 관리가 돼가지고. 하지만 취재진이 사진 속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군산시의 해명과도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 공법으로 시공된 구간의 사진은 준공 사진첩에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시내권 공사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사 구간의 사진이 준공 사진첩에 누락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진이 없이 준공이 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 성도 없는데 누가 준공계를 내줍니까? 바다 20m에서 40m 깊은 데서 수중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해놔요. 군산시는 또 도면을 다시 작성한 용역회사의 보고서와 시행사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단순 표기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단순 표기 오류로 지금 그렇게 확인됐어요. 시행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그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 온 거예요. 군산시는 특수공법 구간에 의혹이 있다면 땅을 파서라도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주민단체에 계좌를 만들어 보내 수년간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수당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또 반대편 동료들을 통제하겠다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전체 교사의 절반가량이 가담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무주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교사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발전회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지역발전회는 학교가 있는 면소재지의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로 학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10여 명이 1인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규정 위반입니다. 학교는 지역발전회 측에 교사 개인의 계좌번호를 적은 공문까지 보내며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담임하고 사감한테만 주는 거니까 학교장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경력은 다 개별적으로 다 넣어드립니다. 이 학교에서는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보직교사들은 권한이 없는데도 교육행정 시스템에서 동료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누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심기 일전에서 저희들도 지금 학교의 업무 시스템을 새로 좀 보완하려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을 해임하는 등 교사 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12명을 경징계 조치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은 돈은 모두 반환토록 하고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폭염 속에 훈련을 받다 숨진 중학생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폭염 속에 훈련을 받다 지난 10일 숨진 14살 이모군에 대한 부검 결과 열사병에 의한 사망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도내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만큼 무리한 훈련이 이 군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며 코치 33살 서모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꽃게 150kg을 포획한 혐의로 7.93톤급 어선선장 50살 강모 씨와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55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꽃게 150kg을 즉시 방류했으며 금어기인 내일까지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금운용본부 본사가 전북으로 오면 관련 업체도 연수에 이전할 거란 전망입니다. 금융허브를 계획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새누리당의 방해를 넘어 기금운용본부 본사를 전주로 옮겨와야 할 이유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 금융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초청 세미나. 500조를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관련 업체 동반 이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부산과 세종에도 이미 소규모 투자자의 이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조를 굴리는 우정사업본부만 하더라도 모든 고객들이 세종시로 내려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500조를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는 더 많은 고객들이. 본부 이전의 낙수 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도내 금융기관들이 투자업에 진출할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JB금융지주의 자산운용사를 여의도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사업 규모도 확대하면 더 많은 금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JB자산운용도 실물 투자 쪽에 강점을 가진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 확대 방안과 맞물려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전라북도는 JB금융지주 등과 힘을 모아 혁신도시 내 LH 자녀부지에 금융타운을 조성해 동반이전 투자회사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금융산업 발전 조례 의견도 현재 집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연말 안에 금융산업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미흡했던 행정적인 지원 체계도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을 넘기면서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전북 농협에 따르면 현재 돼지고기 1kg 가격은 4,900원으로 하루 만에 2.8%가 내렸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3.4%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육개 1kg의 도매 가격은 2,560원으로 전일과 전월에 비해 각각 1.5%와 10.7%가 하락하는 등 축산물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의 도심과 녹지의 온도차가 7도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에 따르면 낮 2시부터 3시 사이 평균 기온이 전주 완산공원은 31.6도인 반면 평화동 꽃밭정이 내거리는 38.9도로 7.3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 인조잔디 운동장의 온도가 57.2도로 일반 흙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아스팔트와 우레탄 놀이터의 온도도 비슷하게 높았습니다. 전주 생명과학고가 전남 화순에서 열린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경기 매원고등학교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충남 당진에서 폐막한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에서는 여고부의 이일여고와 여대부 군산대팀이 각 단체전 준우승을, 개인 단식에서는 군산대 남소미 선수가 우승을, 이일여고 김지호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남원읍성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마을 진출입로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황토섬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김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는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 남원읍성 북문을 오는 2025년까지 총 93억 원을 들여 복원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문화재 복원 사업은 남원읍성과 안동 임청각, 강릉 대도호부 관하 등과 함께 추진되며 남원시는 추가 발굴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문은 정유재란 당시 1만여 의사가 순절한 곳으로
일제가 1935년 철도 개설을 핑계로 철거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훼손된 그 남원읍성 복원을 통해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이후 훌륭한 그 문화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가 황토섬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로 국비 8억 4,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읍시는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수위 상승으로 마을 연결로가 없어지게 되는 산내면 종성리 황토마을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황토섬과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주변 여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안군 위도에서만 자생하는 위도 상사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달빛 걷기 행사가 오는 29일 위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안군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자정까지 3개의 코스를 돌아 위도 해수욕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한여름밤의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칠성맞이 절기 공연을 선보입니다. 우리 효의 정서를 담은 창작 창극 엄의 아리랑이 오늘까지 부안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해설이 있는 동화발레 오제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이 모레부터 이틀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브라보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전주 서신갤러리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소장품전 여자사람을 선보입니다. 전북 민족예술제를 기념하는 인문학 콘서트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는 내일 수성동 SC 제일은행 옆 골목에서 칠성날 골목 파티를 진행합니다. 김제시는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시청광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합니다. 제10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전국 승마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장수 승마장에서 치러집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오는 28일까지 판소리와 다양한 미션을 평가할 청중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28도, 전주 29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